워싱턴 DC 탐사보도 주간 미국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보도는 3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7일 스탠드업 코미디언 데이브 샤펠은 2017년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교체될 당시 백악관에서 비난과 욕설이 담긴 쪽지를 직접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욕설 쪽지에 관한 논란은 2019년 트럼프 정부의 언론사무관 스테파니 그리샴의 폭로로 불거졌습니다. 그리샴은 오바마 정부가 떠난 백악관에 "너희는 성공하지 못할 것, 너희는 분명 실패할 것이라는 내용의 쪽지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쪽지들은 책꽂이, 휴지통을 비롯한 백악관 내부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바마 정부 전임 행정관 존 울프스탈은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두 정부의 사무관들은 트윗으로 논쟁을 벌였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인기 스탠드업 코미디언인 데이브 샤펠이 그 쪽지들을 직접 봤다고 증언하면서 진위 논란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샤펠은 슈퍼모델 나오미 캠벨의 유튜브 방송 또 필터에 출연해서 오바마 정부의 사무관들이 아니라 유명 인사들이 쪽지를 남긴 것이며 그게 누구인지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쪽지들은 더러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샤펠은 유명 인사가 누구인지는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샤펠의 공개 증언으로 인해 드러난 정치적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0년 미 대선은 초유의 부정선거가 드러나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와 실체를 보여줬는데요. 바이든은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 불안한 출발을 보여줬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3기라고 평가받지만 일부 정책에선 오히려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잇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는 와중에 워싱턴 DC는 한계의 막이 일단락된 것 같아 보입니다. 막간의 오바마 3기와 트럼프 2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추적한 바이든 정부의 배기를 보면 바이든 정부가 외교 군사보다는 국내 사안에 집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인프라 투자 계획, 아마존 노조 설립 실패, 코비드-19 백신 부작용이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는 에티오피아 티그리스에서 벌어진 학살을 규탄하는 집회 행진, 이란, 시리아 등 중동에 대한 폭탄 투하, 규탄 시위 등 국제 이슈에 대한 투쟁이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한편 트럼프는 워싱턴 DC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란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경우에는 4월 들어 정치 자금 모금, 조지아주 선거법 개정, 공화당의 2022년 총선 승리를 현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1월 6일 국회의사당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처했던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정치력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름 전에는 트럼프 사무실의 공식 사이트를 공개해 여론이 들썩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워싱턴 DC에서 유별나게 눈에 띄는 것은 헬기입니다. 워싱턴 DC 상공에서는 식별되지 않은 헬기를 포함해 10종이 넘는 헬기가 저공 비행하거나 2대 이상 에스코트 비행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식별된 헬기는 미 해군, 공군, 경찰 소유의 군용 헬기입니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유난스러운 헬기 이동은 주민들에게 익숙한 일이지만 트럼프 정부 시절에 비해 헬기 사용 횟수가 확연히 증가한 것이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취임 후 8개월간의 헬기 사용은 오바마 정부보다도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8일 목요일에 포착한 순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헬기는 골드탑으로 불리는 육군 소유의 헬기인데요. 세대가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펜타곤에 착륙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이륙해 국회의사당을 향해 날아갑니다. 통상 헬기가 어떤 목적으로 DC 상공을 비행하는지 공개되진 않지만 대통령 등 VIP의 이동 또는 수사나 추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언가 긴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에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바마 3기로 불리는 바이든 정부에서 오바마의 트위터 활동은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줄었던 트윗 횟수가 2020년 하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영국 왕실 필립의 죽음에 대한 트윗이 언론을 타기도 했는데요. 온라인 활동이 재개된 가운데도 오바마는 취임식 이후 두문 불출하고 있습니다. DC에 위치한 오바마 가족의 집은 경찰과 도로장애물로 접근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1933년 4월 5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인한 행정명령 6.1공의호는 미 대륙의 모든 금 소유자를 미 연방준비제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 6.1공의호가 실시된 지 88년이 지난 현재 FRB, IMF 등 미국의 은행과 기금이 보유한 금은 총 1만 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최대 금 보유국이라는 배경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패권의 근거 중 하나입니다. 지난달 29일 현지 매체 포브스는 금을 사기 전에 당신이 알아야 할 5가지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연준이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달러가 불안해질 것이다면서 이것이 금을 사야 할 강력한 신호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 구입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실물금을 보유하는 것은 법정 화폐가 가지는 리스크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 본위제로의 복귀 혹은 비트코인 본위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미국 금시장에 때 아닌 활기가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2주의 주간 미국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워싱턴 DC 탐사 보도는 계속됩니다.